네, 삼성전기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오전장 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 전체 상황부터 보게 되면 개장을 하자마자 4% 넘게 폭락을 하면서 6,500원 선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6,600선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죠. 연휴 동안 일본 니케이가 4% 넘게 빠졌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이 키옥시아가 하한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날 TSMC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 AI 버블 우려가 가라앉지 않았고 그 여파가 오늘 코스피 전체를 그대로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가 장 초반에 6%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버티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결국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모습인데요. 지수 전체가 짓누르는 이 압력을 삼성전기도 끝까지는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초반에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밀렸는지,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이벤트들 앞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전기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초반에 버티다가 결국엔 밀려 내려온 모습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폭락은 근본적으로 반도체 대형주와 이 메모리 쪽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키옥시아의 하한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우려 같은 게 D램, 낸드 쪽으로 매도를 불렀고, 삼성전기는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MLCC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부품사라 장 초반에는 이 직접적인 매도 물량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4%씩 빠지는 이 날에는 개별 종목의 업종을 비켜나간다 해도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수 전체의 투자 심리가 이 정도로 얼어붙으면 결국엔 프로그램 매도, 지수 연동 자금까지 전 종목으로 번지면서 삼성전기도 그 압력에 눌린 겁니다. 다만 오는 30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실적 기대감이 지금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남은 이벤트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은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시장은 매출 116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9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숫자 자체보다 클라우드 성장률이랑 하반기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볼 겁니다. 만약 알파벳이 이 투자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면 지금 이 시장을 덮친 AI 과잉 투자 우려가 단숨에 거칠 수가 있고, 다음 주 실적을 앞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대형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같은 밸류 체인에 있는 삼성전기도 오늘 같은 이 낙폭을 만회할 근거를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알파벳이 AI 수익화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투자를 보수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 미국의 반도체 섹터 투매가 재발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전반이 실적이랑 상관없이 하방 압력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지난주 발표에서 20만 8천 건으로 약 10주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굳어지고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코스피로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지난주처럼 고용이 계속 탄탄한 모습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살아나면서 강달러 흐름 속에 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눌림은 삼성전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 전체의 투매가 눌린 거고, 수요일 알파벳,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각각 갈리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두 이벤트가 각각 상승과 하락으로 갈리는 분기점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30일에는 자체 실적까지 겹쳐 있는 만큼 이 이벤트들이 우호적으로 나올 때마다 오늘의 이 낙폭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비중을 나눠서 늘려가는 게 맞는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눌린 구간을 수요일 알파벳 실적,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두 이벤트에 맞춰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이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이슈들을 체크하신 뒤에 정확하게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신 뒤에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 이벤트에 따라서 하루하루 분위기가 발릴 수 있는 주라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전기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수요일 알파벳 실적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엔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란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흔들리는 그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